마포구의 아파트가 5억 6천짜리가 15억이 됐는데, 이번에 그 반값 아파트가 됐던 데가 5억 6천에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2016년도에. 자, 그런데 15억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뭐 더 올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금리 폭등이 촉발을 했고, 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완전히 멸종이 됐어요. 왜냐면, 왜 멸종이 됐냐면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2021년도에 오른 가격, 2020년도부터 오른 가격이 거래도 몇 건 안 되면서 호가만 올라가고 버블이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몇 억 빠졌다고 그걸 사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자,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서도 이 바로 노도강이 가장 매수 심리가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자, 노도강 지역은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아파트가 2020년, 2021년도에 뭐 가격은 저렴하고 도심과도 그렇게 멀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끌 세대들이 이 연끌을 해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작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세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이 도저히 연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1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전주 76.9보다 하락한 76을 기록하고 5월 첫 번째 주 90일 이후 24주 연속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주 동안 90일에서 76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매 수급 지수가 70대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뭐 시장의 매수세가 멸종이에요, 멸종.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76이라는 거예요. 노도강은 더 떨어지겠죠? 자, 서울 지역에서도 노도강을 포함한 동북권의 하락이 유독 심각한데 이 동북권의 수급 지수는 전주는 70.4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0.6포인트 하락한 69.8, 70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자, 매매 수급 지수 집계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확실히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포, 은평, 서대문구, 뭐 이 지역도 중저가 아파트 지역들이죠. 자, 이런 서부권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7. 마포, 은평, 서대문구는 더 많이 떨어졌네요. 68.7이에요. 자,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부터 폭락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겠죠.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여기서 거래가 그 위에 상급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아파트를 팔고 위에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건을 내놔야 되니까 가장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내놓겠죠. 좋은 거는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그런 갭투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국의 그 매매 수급 지수도 보시죠. 전국의 매매 수급 지수의 하락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2.8. 자,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자, 역시 2019년 9월 셋째 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 이 2019년 이후래잖아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2019년도 후반의 가격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수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수도권이 79.4에서 78.3, 지방이 87.6에서 86.9. 자, 5대 광역시가 중요해요. 5대 광역시가 82.2에서 81. 자, 5대 광역시는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5대 광역시는 아직 안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폭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 조심해야 돼요. 아직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기 시작하면 폭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미분양의 증가잖아요. 왜 미분양이 많이 증가되나는 원인이 간단해요. 고분양가야.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비싸. 기존의 매매 가격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매매 가격이 우상향 올라가는 상황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버블을 치고 버블의 꼭지점을 치고
폭락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높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촌과 인덕원에 이렇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도 고분양가로 미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평촌자리가 500가구 정도 미계약 나왔고, 인덕원자의 SK뷰가 초기 계약률이 43%. 여기도 이제 청약률은 꽤 나왔었어요. 그러나 계약을 안 한다는 거야. 왜?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높으니까. 자, 중도금 60%에 중도금 대출금리가 5%에서 6%면 그 이자가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가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옆에 있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사야지. 그렇게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양 심리가 급락됐다. 자,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수도권에서 평촌이고 송도 같은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대구 뭐 지방에서 마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 붙고 있어요. 인천에서 마피가 나오고 있고, 양주 뭐 기타 지역에서 마피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뭐랄까, 거래가 많이 되질 않아요. 아직 급매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급매라고 내놨던 것들이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급매들이 팔리는 거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울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폭락하는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기도권의 규제 완화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 자, 규제 완화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경기도권의 좋은 입지의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그러면 서울에서 그나마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는 경기도 지역으로 쏠려 나갈 게 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또 역으로 경기도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어떤 폭락의 시발점은 노도강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 뭐 매매수급 지수가 7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파, 강동, 강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은 그런 의미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마포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 마포에서 반값에 거래된 8억짜리 레미안, 염리동의 레미안 8억에 매도했는데 2016년도에 매수했다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그게 5억 6천에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016년도에 5억 6천이었던 게 15억, 16억, 17억까지 갔던 거야. 얼마나 많은 거품이 꼈냐 이거예요. 지금 8억에 팔아도 이분은 충분히 이익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마용선까지 왔다라는 거야. 중저가 노도강에서 마용선까지 왔다라는 거야.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마포의 이 반값 아파트 거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PF 시장이 자금 경색에 걸리고 지금 이제 부도 위기로 몰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폭락을 하고 있고 건설사들 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도권의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내년 초 정도에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말 전에도 올 수 있어요. 규제 완화. 자, 규제 완화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규제 완화 하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의 물량, 분양권, 뭐 어떤 갭투자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신문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동산 PF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가 그 사태와 똑같은 분위기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매수 심리가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 안 하시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빨리 물량들을 정리하시고 대출이 많으면 정리하시고 하셔야 돼. 지금 굉장히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